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국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한 유증상자 파악에 속도가 붙으면서 3월 첫째 주가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검사 대상인 유사 증상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악재로 증시가 급락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아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들을 한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오늘도 많은 기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가 아시아,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태국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게 됐고요. 중국 외에 사망 사례가 보고된 국가만 지금 총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현재 미국의 현황과 대응 상황은 어떤가요? 지역 감염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지역 감염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서 미국에도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게 또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 그리고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한 장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면서 미국은 괜찮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워싱턴 주에서 남성의 사망자가 발생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 워싱턴 주뿐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 그다음에 오레곤 주까지 이렇게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공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치인들이 또 언론에서 선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역 감염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요한 대목은 미국은 우리와 달리 지금 몇 명, 거의 몇백 명 정도 수준밖에 진단을 안 한 상태거든요. 우리처럼 수만 명 또는 십수만 명 정도 진단을 하게 된다면 확진자는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우리 이 여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를 또 여행 금지로 격상을 했고 이탈리아도 이 확진자가 늘어난 지역, 사망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를 표를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이른 오후 기준입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독보적입니다. 사망자 수만 2,870명에 달하고 있고요. 한국은 확진자가 3,526명, 전일 이른 오후 기준입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는 3,700명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사망자는 18명입니다. 네, 이탈리아 최근에 유럽 안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128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29명이고요. 앞서 우리가 짚어본 미국이 사망자 수가 1명 그리고 확진자 수가 69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이탈리아의 이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매일경제 우리 표를 보면은 방금 이창진 앵커도 보여드렸듯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도 많습니다.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꾸만 강조를 하듯이 우리만큼 정도 수준으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그동안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대유행인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검사를 하면 할수록 확진자는 늘어나고 확진자 중에서는 또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의 주변국까지도 확산이 빨라져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는 어떤 집회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단순히 이 특정 지역, 중국, 동남아, 우리나라 또 일본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탈리아 상황을 짚어봤었는데 지금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자 뭐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죠. 이 볼키스를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 연준도 이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우리 방송 코너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으로서는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심리적 공포감 결코 이것을 또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으로서는 기준금리 동결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준에서 양적 완화에 추가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속도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저희가 일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2월 대중 수출 자동차가 36%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42% 급감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가운데 3월에는 더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입 실적 얼마나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건가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 경제의 축이 뭐 수출, 가장 중요한 또 성장 축 중에 하나인데 소비 또 투자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안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지난 1월 초에 우리가 조간 브리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그래도 상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할 수도 있다. 뭐 지난해 워낙 좋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창진 앵커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돌발 변수가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난달 2월이죠. 2월 달 평균 하루 수출 평균액이 11.7%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날짜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뭐 명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날 쉬게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3, 4, 5월 달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만큼 올해 2월 달에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윤달이고 날짜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생산 일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바로 코로나19의 변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려 11.7%가 급감을 했고요. 특히 대폭 수출량 자체도 줄어든 것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경기는 괜찮게 봤거든요. 올해 또 휴대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5G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올림픽 특수를 맞아서 또 TV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디스플레이까지 급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일평균 수출액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18년, 2019년과 비교를 해도 올해 2020년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23억 원에서 18억 3천만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3개월의 수출액은 어떨까요, 그러면? 네, 역시나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인해서 수출액도 그 단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56억 달러에서 2월에는 412억 달러까지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19로 지금 타격이 큰 상황인데 일시적인 요인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꺾어놓게 될까요? 일시적이기를 바라죠, 우리는. 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쪽에서는 방역 관련해서 좀 더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완치돼서 퇴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괜찮아져도 우리가 생산을 시작해도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만든 중간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다 꼬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중국이고 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국가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살아나기가 힘들 수 있다. 또 가격도 문제인 것이죠. 가격도 그만큼 구매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도 지적이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단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일 것이다.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여전히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증상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 이대로라면 이달 초, 즉 3월 초까지 급증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전국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한 유증상자 파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 3월 첫째 주가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검사가 완료가 되는 향후 며칠간 이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발생은 또 상당 수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신천지 신도의 전수조사 현황은 어떤가요? 신천지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도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죠. 완연하게 이제는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만큼 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진단이 중요한데 숫자상으로는 약 95% 정도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락도 안 되고 또 상황 자체가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명단에 누락된 인물들의 경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지수이거든요. 그런 만큼 신천지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고비는 아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주쯤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조금 주춤하면 주춤한 대로 꺾이는 또 현상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주지 파악이 안 된 명단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이 고비는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자 수의 추세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매일경제에서도 아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회를 얼마만큼 이 진단을 해내느냐 또 확진자 수를 파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도들을 지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업무가 너무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반 확진자들이 또 검사에서 밀리는 상황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또 받았다고요. 묘연합니다. 지금 가평에 있는 것인지 또는 의왕 아파트에 있는 것인지
대구에 있는 것인지 청도에 있는 것인지 너무 지금 묘연하다는 표현 자체가 네. 이창진 앵커의 표현 그대로인데 신천지 측의 설명 그렇습니다. 이만희 총의장이 진단검사를 지난 29일 받았다. 근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만희 회장이 어디 있는지를 총의장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있기 때문에 거처 자체는 아직까지는 미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체포를 또 촉구했더라고요.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던데 이 법적 실현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뭐 고소고발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피해자들도 이만희 총회장과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고요. 또 박원순 시장도 고발을 한 상태고 네. 여러 건이 있고 검찰도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지금 워낙 상황 자체가 빨리 비상시국이니까 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명단을 일단 확보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했죠. 이것 자체를 빨리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데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는 정말 지금의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총회장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도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네.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완화되고 이만희 총회장의 거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네 번째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에 실려있는 기사고요. 이 코로나 진단시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산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 주 동안 40만 명분의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사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검사 대상인 유사 증상자가 속출을 하면서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조치까지 내렸던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요? 진단시약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네. 지금 가장 진단 건수가 많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식약국에서도 인정을 할 정도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경우는 진단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지난 2월 초입니다. 이 코젠 바이오텍이 4일 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단 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인 시젠도 지난 12일 날 또 이 승인을 받아서 진단 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진단 키트가 만들어지면 임상 행정적인 절차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로 이 승인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진 앵커가 설명을 잘 드렸죠. 1만 한 4천여 개 정도 키트가 공급되는데 이 정도면 한 40만 명, 키트 하나로 여러 명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지금 이 물량 자체가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중국, 동남아, 심지어는 미국, 또 호주까지도 수출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단키트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진단키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국내 업체 위주로 살펴보면요. 코젠 바이오텍의 파워 체크가 있습니다. 진단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시젠의 올플렉스는 4시간 진단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솔젠트의 디아플렉스 큐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스탠다드 M 코비드 19 리얼타임 키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진단이 되는데 지금 진단 검사 시간을 얼마나 축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확진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국내 진단키트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승인을 받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27일 승인을 받아서 28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죠. 솔젠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7일 날 승인을 받았고 SD 바이오센서도 같은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진단키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창진 앵커도 강조했듯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도 한 30여 곳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왜 더 빨리 안 되느냐. 대한민국은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기술적 장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 진단 키트가 있고 하나는
분자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속도도 중요한데 이게 불확실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면역 진단은 10분, 20분 만에 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 진단의 속도를 얼마만큼 끌어내리는가 중요한데 지난 4일 날 승인을 받았던 제품이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최근에 생산되는 제품은 2시간 이내, 더 최근의 제품은 1시간 이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자 진단 키트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WHO도 분자 진단 키트에만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해 주라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술력이 분자 진단 키트에서 속도를 더 줄이는 쪽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주목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진단 시간을 줄이고 단축시키는지와 함께 정밀도,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 키트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4면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 속에서도 이 공포에 살아라는 말을 믿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콜로 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악재로 증시가 급락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아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하락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일관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개인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반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이제 빚을 내서 시장에 투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우리 조한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뭐 개인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 제가 설명해드리는 조한 브리핑뿐만 아니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무리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속설은 그렇잖아요. 공포심에 사라. 좀 떨어졌으니까 사두면은 올라가겠지. 근데 그것이 언제 올라갈지 매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돌발 변수인 것이거든요.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이 기회겠네라고 받아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으로 했다라면은 아주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물론 피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기회다 싶어서 개인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서 이걸 사게 되는 것이죠. 증권사하고는 개인과는 다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까지 시작이 되고 그럴 경우에 개인적인 피해는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빚낸 투자가 증시 폭락의 손실이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시장이 싸졌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바닥을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최근 2주 동안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안에서 최근 2주 동안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조 원 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이 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개인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안에서 무려 4조 원을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 바닥론 속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네. 또 주가가 내려간 만큼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로 상장지수 펀드에 대거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반대 매매가 시행되고 또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면 이건 또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래서 2분기 정도에는 상당히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는 무리하지 말라는 것.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까지 저희가 마지막 국내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